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지아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좀 소비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네. 일단은 사실 이전까지 한 작년까지 최고로 좀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꼈어요. 체감적으로. 예, 쇼핑을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차 주유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아, 좀 물가가 내려가고 있구나. 조금씩 안정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지아님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IT 관련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 관련해가지고 더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소비를 한다면 어느 쪽에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는 이제 뭐 1인 1차잖아요, 거의. 예, 차가 없으면은 예,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가스비였어요. 그 물가에 대해서도 예전에 올랐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내려갈 때도 그게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렌트비 여기는 거의 다 렌탈로 많이 이제 집을 예, 구해서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식비 당연히 이제 외식을 별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외식이라는 문화가 약간 가족적으로 밥을 먹고 뭐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식 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소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내려갔던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언제나 약간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경제 분석하는 유신익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저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유가가 그래도 평년 대비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전기차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표되는 전기차가 테슬라일 텐데 테슬라를 네. 더 사려고 하고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유가가 상대적으로 올랐어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테슬라 전기차 사긴 부담스러워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선호도는 분명히 높아졌죠. 이전보다. 여기서도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늘었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하우스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에다가도 그런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딱 갖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전보다는 눈에는 더 많이 보여지지만 이제 테슬라가 굳이 아니어도 이제 약간 반반처럼 이렇게 전기반, 가스반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약간 예, 가격이 좀 효율적인 차들을 많이들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현지에서 그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 사실은 음. 국민차 하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를 인식을 하시는데 그 테슬라가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브로드하게 좀 넓어졌습니까? 아직도 아니면은 테슬라를 좀 타기에는 아직 전기차를 테슬라까지 타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하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 테슬라를 이제, 저도 이제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탔어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이제 타보기도 했어요. 우버에서. 그래서, 예, 그때 타게 됐을 때 이제 처음에는 막, 뭔가 이렇게 버튼 같은 거나 이렇게 내부적인 것들도 이제 색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일본 차가 좀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미국을 많이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 픽업 트럭의 소비 같은 것도 네네. 변화가 있나요? 그거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 그 종류에 대해서 소비를 할 거니까.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소비 상황은 어떨까요? 예, TV나 이제 냉장고, 예를 들어서 사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집에 들어 있어요. 빌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사실 한국은 막 이렇게 새로 나오는 막 되게 굉장히 크고 좋은 냉장고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소비도 금방금방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여기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렌트 그 회사에서 직접 빌트인 해준 그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최신형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뭐 보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물론 자가일 때 뭐 내가 하우스를 갖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사겠지만 한국만큼 최신형을 고집하지 않아요. 좀 경제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뭐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최신 브랜드, 뭐, 최신형, 모델,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어, 그 한국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소비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뭐 정혜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보면 조금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화장하는 것도 비싼 뭐 명품 브랜드 에스티로더에서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이제 한국은 있거든요. 미국은 혹시 어떤가요? 여기 자체가 막 원래부터 이제 막 굉장히 좋은 화장품을 막 값비싼 거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냥 원래 자기가 쓰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써야 될 건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그냥 한 가지 약간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K 열풍이 많이 불면서 K 화장품에 대한 이제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K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마치 샤넬을 찾고 뭐 이제 뭐 다른 브랜드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K 브랜드가 가격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구매력 평가 지수 이런 거를 구분을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햄버거 가격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간의 구매력 평가나 이제 상대적 물가 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국의 모 브랜드는 이제 4달러 이래가지고 최저가로 4달러 세트가 나왔어요. 4달러. 그러니까 1인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세트인데 네네. 지금 현지에서는 햄버거 세트 한 세트로 1인이 먹을 수 네. 있는 최저가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최저가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드리긴 힘들어도 만약에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좀 저렴한 브랜드의 햄버거 가게에서 콤보로 이제 세트로 이렇게 먹었을 때 한 10불은 넘어요. 10불에서 한 12불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래도 한 15,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그러네요. 버거 가격은 비싼 상태이고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예. 물가는 좀 더 낮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저는 이제 경제 지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 12월 미국의 그러니까 2022년 12월 물가가 전년비 6.5%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네. 여름쯤에는 거의 9%대 갔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진 상태인데 그 항목을 뜯어보니까 여전히 전월비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두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메디케어 쪽이었고 두 번째가 네. 주거 관련된 렌트 비용 쪽이었습니다. 근데 네, 네. 메디케어 쪽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표상으로 많은 분석을 본 결과 거의 바이든 정부가 메디케어 쪽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수가가 5년 동안 계속 연평균 2, 3%씩 계속 오른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부분이나 서비스별로도 다 틀리고 차별화는 돼 있겠지만 실제로 바이든이 정부가 이렇게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의료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의 서비스나 약가는 그렇게 안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반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초반에 들어선 상태에서는 기업들한테 약가를 인하하게끔 뭔가 경쟁적인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겹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사실 약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공고하고 인플레 압력을 여전히 세게 가져가는 쪽이 메디케어 쪽인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병원이나 약에 대한 그 체감도는 어떠십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항상 여기서는 아시겠지만은 의료 시스템 뭐 병원을 한번 갔다 오거나 무슨 치료를 받거나 하면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부담이 커요. 만약에 이제 뭐 스케일링을 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뭐 굉장히 좀 싸게 들었어요. 아니면 공짜로 하물며 해주는 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서비스로. 여기서는 무슨 항목별이 다 붙어요. 스케일링을 한번 해도 뭐 그냥 스케일링, 딥 스케일링 뭐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딥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이제 뭐 한 저번에 어느 정도였지? 한 400불, 500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가격이 그냥 한국에서 해주는 그냥 서비스 스케일이랑 결과물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한 번을 받는데 4, 500불이 드는 거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커요. 아시는 분이 만약에 뭐 조금 임플란트를 한 6개, 7개 정도를 했는데도 그냥 몇만 불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메디케어 쪽은 워낙에 그 미국의 어떤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우리보다 또 낫다라는 인식도 있고 사실은 더 이제 더 진보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정부가 커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구조인가 보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사실 스케일링 하는데 이 지금 지한님 말씀 들어보면 네. 한 번 할 때 6, 70만 원이고 그러니까요. 임플란트 하나 받을 때 1000단위라는 거거든요. 와. 그 약간 체감적으로 그러면 저희는 못할 것 같아요. 치료 자체를. 네, 응급실 맞아요. 그래서, 예. 를 다니실 때는 실례지만 어떠십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간단한 처치나 치료를 받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십니까?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거는 제가 응급실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왜냐면 응급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이 피해요. 응급실을 한번 가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이제 차지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서 막 119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차 타고 가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근데 왜냐면 그게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그 사람이, 그쵸.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또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단위 자체가 거의 한 몇천만 원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몇만 불 수준으로 네, 몇만 불이라고 들었어요.